안녕하세요. 최재권의 어린학교 최재권입니다. 제가 오늘 아이랑 이런 얘기 좀 해가지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해가지고 생각 좀 정리하는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제가 뭐 좋은 아버지는 아니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몇 가지 먼저 배워본 사람으로서 아이들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돈이 꼭 필요한 세상이니까 돈이 꼭 필요한 세상이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의 주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키워야 될까? 어떻게 돈의 규모를 키울까? 자산의 규모, 자본의 규모를 또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부자는 P 곱하기 Q라는 게 일단은 네, 얘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P 곱하기 Q인데 P는 뭐고 Q는 뭐냐라는 거 하거든요. 이게 경제학에 있는데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매출액을 할 때 매출액은 얼마짜리를 몇 개 팔았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국밥집을 한다고 하면 만 원짜리, 1만 원짜리 국밥을 하루에 100개, 100그릇 팔았다. 그러면 하루 매출은 100만 원일 겁니다. 맞죠?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P는 가격인 거, Q는 개수인 겁니다. 부자는 그래서 P 곱하기 Q라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P가 뭐냐, Q가 뭐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부자의 기준이 뭔지를 결정을 해야지만,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자가 뭔지라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지만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사실 자산 기준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요즘 꿈꾸는 게 한 50억? 뭐 이 정도면 부자 정도 되지 않을까? 안 가봤던 경지니까 왠지 요즘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막 10억이 평균이라고 하니 서울 아파트 가격이요. 10억이 평균이라고 하니 10억을 가지고 부자라고 따지기에는 조금 시대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옛날에 10억만 돼도 좋겠다. 당연히 지금도 좋죠. 부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이렇게 10억이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얘가 평균으로 부르는 나이대가 되다 보니 한 50억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가 되면 부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부자의 기준이 나왔을까? 왜 자산이 10억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50억이라는 얘기도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보고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제가 써놨던 건 4개인데요. 일단은 이유는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 퇴직을 한 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야금야금 팔아서 썼어야 됐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3억이란 예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자를 받잖아요. 이자를 가지고 생활을 하죠. 만약에 정말 부족해 라고 하면 예금을 가지고 원금을 해서 생활을 하겠죠. 아니면 3억이라는 예금이 아니라 뭐랄까요? 상가로 할까요? 뭐 월세가 나오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월세 가지고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많이 부족해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상가를 매매를 해서 나와 있는 돈으로 생활을 할 겁니다. 결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거, 부수 수입이나 또는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자산을 팔아서 야금야금 생활을 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산이 얼마가 정도 되냐 은퇴하는 그 나이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부자의 기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후 이후에도 어떻게 해서 방법이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나누는 기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부자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부자란 말은 돈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는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차를 받고 싶네 차를 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적당한 수준까지 내가 차를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바꾸고 싶어 그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사람 5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꿀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뭐 부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뭐 한 번은 그 집에 인테리어를 해서 집을 좀 깨끗하게 내 마음에 좀 들게 인테리어하고 또는 이사를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순간에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도록 현금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 또는 매월 현금이 그 정도쯤 들어오는 사람은 부자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월급을 받거나 사업소득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한 달에 뭐 400, 500 정도 꾸준히 찍혀요. 라고만 생각을 하면 요 시점 기준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요 시점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달에 400, 500 정도면 그래도 3인 가족, 4인 가족 사람들이 충분히 좀 즐겁게 살 수 있잖아. 아주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뭐 부족하게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요 소득이 끊기는 소득 절벽이 되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막 짓눌리죠. 되게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앞에 여기 앞단까지 하면 충분히 500씩 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적당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을 부자의 기준으로 삼아 보자. 그래서 자산 규모 말고 자산 규모라는 건 옛날에 은퇴 60에 해서 80 정도에 80에 사망을 한다고 20년 동안 곶감 빼먹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80 넘어서 100이고 이제 120까지 간다는 세상인데 60에 끝나서 120까지는 곶감 빼먹기라는 방법이 안 됩니다. 너무 많잖아요. 이 60년 동안에 어떻게 부수 수익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예금 이자나 월세만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팔아서 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기준대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부자의 기준으로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해봅니다.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현금 흐름. 월급이나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거를 꿈꾸죠. 월급이나 사업 같은 거에서 아까 500만 원 말씀드렸는데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이렇게 매달 받는다 그러면 자산 기준으로는 부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능력 기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씩 다 소비를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매달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고 싶은 거 뭔들 못하겠어요. 아주 많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것도 웬만큼 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보통은 그래서 월급이나 사업을 가지고 이 정도 소득이 나오는 것들을 꿈꿔요. 보통 사람은. 이것만을 꿈꾸기 때문에 월급이 많이 나오는 것을 원합니다. 또는 사업 소득이 꾸준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원해요. 월급이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것도 개업을 하셨든지 아니면 어디에 진짜 뭐 소속이 돼 있든지 뭐 개업을 하셔도 나에게 스스로에게 고용되어 있는 상태니까 의사나 변호사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개업을 하든 개업을 안 했든 꾸준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죠. 많이 나올 수 있는 걸 하고 또는 사업소득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을 원하죠. 잘 팔리는 업종.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나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은 내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영향력이 올라가거나 유명해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 정도의 돈을 줘도 된다는 신뢰를 보낼 때 가능하다. 내 영향력이나 유명해진다는 게 뭐예요? 제가 아이한테 설명하기를 제가 노래를 부르는 가수예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랑 최재권이라는 제가 부르는 거랑 또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거랑 누가 더 가격을 쳐주겠냐고요. 저는 가격이 0에 수렴할 겁니다. 노래 잘 못 부르거든요. 근데 임영웅이란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는 뭐 1000만 원. 아니 뭐 나만을 위해서 1시간 정도를 노래를 불러준다 그러면 임영웅한테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임영웅이 가서 어디 콘서트 가서 노래 부르면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거나 유명해지거나 또는 내가 그 정도의 돈을 줘도 된다는 신뢰. 임영웅이면 1000만 원 줘도 되죠. 나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거 할 때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의 몸값 올라가는 거 사업이 됐든 직업이 됐든 일단은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것들은 내 영향력이 올라가는 거 유명해지는 것 또는 그 정도 돈은 줘도 된다는 신뢰를 얻게 되면 올라갑니다. 단가 올라가겠죠. 누구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돈에게 일을 시키기도 해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고 또는 레버리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레버리지 하기도 하고 시간을 레버리지 하기도 하고 나 대신에 직원을 써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죠. 나와서 당신의 능력것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오게 하면 나는 이 사람한테 수수료 주는 거죠. 나 대신 돈 열심히 벌어와서 좋아, 감사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월급이라는 형태로 주죠. 그러면 직원은 받고 하는 거죠. 월급 받고 하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써면서 돈을 벌어오는 거죠. 대신 이 사람은 노 리스크. 월급만 받는 대신에 리스크를 질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나는 위험은 안 받을 테니까 월급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시키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것들도 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들도 가능하고 그런 얘기를 드려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쓰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우리가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직업으로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돌면 벌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만약에 모았단 말이죠. 종잣돈이라고도 표현하고 자본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런 목돈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돈에게 직접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된다고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돈한테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일을 시키고 시간한테도 일을 시키고 돈에게도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라고 하죠. 투자. 다른 사업에 투자하셔도 되고 다른 자산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돈 집에서 놀지 말고 은행에서 놀지 말고 너 어디 나가서 돈 좀 벌어와. 다른 직원한테 시키는 것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으라고 시킬 수도 있고, 다른 자산, 금이나 이런 것들, 은이나 있을까요? 비트코인도 요즘에 자산으로 보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식으로 자산들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쓴다던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쓴다던가 또는 돈을 가지고 가서 일을 시키는 것도,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너무 원론적인 거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선은 없단 말이죠. 직업을 가져가지고 또는 사업을 해서 목돈을 만들고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배웠던 이야기잖아요. 직업을 갖든지 사업을 갖든지 해서 생활비 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목돈을 모아 힘들게 적금을 들어서 목돈을 만들어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야 라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맞긴 맞는데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직업이든 사업이든 그 투자는 이런 것도 고변산이다. 직업과 사업이 P다 라고 하면 투자는 Q라고요. Q. 이거 두 개를 같이 가는 고변산이다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내 몸값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넓게 펼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P 곱하기 Q라고 표현을 해봤고, 두 개를 함께 하면 속도가 기하급수가 됩니다. 기하급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하급수라고 하고요.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에서 시작해서 1024까지 무려 512배나 커진 거거든요. 되게 많이 512배면 엄청나잖아요. 퍼센트를 빠지면 51,200%예요.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하지만 사실 2를 10번 곱한 값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엑셀에 넣어보세요. 로그 2에 1024 해보세요. 2를 가지고 1024를 만들려면 몇 번 곱해야 돼? 이렇게 제가 엑셀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10번이라고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2, 4, 8. 다 2의 배수잖아요. 1024까지 가는데 10번이면 된다고, 10번. 512배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딱 10번이면 됩니다. 참고로 해서 3을 10번 곱하면 59,049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3에 19,683배가 된답니다. 59,049가 되고 19,683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아까 2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3은 더 급하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의 10배. 10번 곱
10번 곱이고 2의 10승인 거고 3의 10승인 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Pn 또는 Q만 하면 뭐 어떻게 할까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갈까? 아니죠. 이렇게 따질 수가 없지. 이렇게 가겠지.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 직업 이것만 해서는 이렇게 뭐 1000배, 1024배 여기 뭡니다. 59,049 59,049, 1024 이런 숫자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걔는 직업이나 사업은 항상 플러스밖에 안 돼.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00번 하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1억이네, 1억. 100번 했을 때 1억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10번만 하더라도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이나 직업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투자란 부분도 고변산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하급수가 될 수 있다. 사업이나 직업만 하면 이렇게 덧셈만 되는 단순 뭐 덧셈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드렸고 진짜 본격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직업도 말씀드렸고 투자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는 직업 사업을 하고 투자라는 이렇게 순차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려보고 얘기 드려볼게요. 자, 직업에 관련된 거고요. 직업. 어떤 직종이 더 좋으니까 꾸준히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서 기하급수로 올릴 거기 때문에 시작이 여기가 됐든 여기보다 조금 더 높게 됐든 얼마가 됐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여기서 볼 때는 어차피 꼬꼬마야. 아시겠죠? 이게 선형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래 여기서 시작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갈래 하면은 처음에 시작인 의사나 변호사가 좋아요. 덧셈만 할 거면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 이게 아니야. 의사든 변호사든 아니면 뭐 편의점 알바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높아지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시작하나 편의점 알바에서 시작하나 어차피 여기서 볼 때는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꼬꼬마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꾸준히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그 일에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하면 나 혼자 베테랑이 되는 건데 그래 나 혼자 베테랑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 이것도 물론 괜찮지만 남한테 뭔가를 알려준다고 하면 베테랑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거의 99% 베테랑이 되겠죠. 의미 있는 수준의 능력으로 올라갈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알려줄 정도까지 나 그런 마음을 먹고 내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베테랑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영향력을 키워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단 말이죠. 베테랑은 신뢰가 있잖아, 신뢰. 일을 잘한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승진이 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임원으로 올라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으면 또는 스카우트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 내에서도 영향력이 올라갈 거고 다른 회사까지도 영향력이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 남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 회사도 그런데 저도 지점장님 뭐 계시면 이런 은행 지점장님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이분들은 생활이 되게 불규칙해요. 이분들은 저녁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쵸. 낮에도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도 일해야 되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또 얼마나 많은 계단들이 있는데 뚫고 올라갔겠습니까?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했는데 지점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또 이분들이 일이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최상위가 된다는 건 정말 어떤 거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는 노력 계속해야 돼. 근데 최상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시험을 볼 때는 한 80점 정도 아니면 60점 정도 커트라인이 80점인 시험도 있고 60점인 시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60점짜리 시험을 본다고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요? 설렁설렁하죠. 그렇죠. 60점짜리 시험은 조금 설렁설렁하고 80점짜리면 조금 빡세게.
맞죠? 이 정도쯤으로 공부하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목표가 100점이 아니잖아요. 80점이고 60점이면 그렇게 빡빡하게 안 한단 말이야. 그래, 세상에 80점짜리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A라는 영역에서 80점짜리 사람이야. 근데 B라는 영역에서 또 80점이야. C라는 영역에서 또 80점이야. D라는 영역도 내가 80점이야. E라는 영역까지 해서 80점이야. 그래, 여기 A라는 영역 80점짜리는 많아. 무척 많아. 많죠? 많잖아요. B라는 영역까지 해서 80점이 되는 사람들은 제법 많아. 뭐 그렇겠죠. 두 가지 영역 정도에서 80점 정도씩은 하니까 C까지 뭐 세 가지 영역에서는 그래 많다. D 정도 네 가지 영역에서는 글쎄 정도 되고 다섯 가지 영역에서 다 80점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있나가 뭐예요? 다른 말로 최상이라고요. 내가 한 가지 영역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 최상위로 가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80점짜리 노력들을 5개를 해서 그래도 최상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요거보단 좀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얘만 잘하면 얘가 만약에 사업이 없어졌어. 지금 인공지능 AI가 나와가지고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뭐 다 판사 다 없어질 위기라고 하잖아요. 아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쪽 산업이 없어졌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대응이 없잖아. 대응이 없잖아. 여기만 한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에선 최상이었는데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너무 한 가지에 몰빵하는 건 힘들다. 몰빵해서 최상위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들고 만약에 망하면 같이 망한다. 그래서 차라리 적당한 80점짜리를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만의 유니크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나머지 4개 있잖아. 그리고 80점짜리 하나 더 갖다 끼면 되잖아. 그러면 나는 언제나 최상위. 노력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최상위가 된다는 건 돈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나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 제가 노래로는 임영웅만큼 전혀 안 되겠죠. 근데 노래도 조금, 영상 편집도 조금, 뭐도 조금 이렇게 하면 나만의 그런 능력치를 써먹을 사람은 있단 말이죠. 물론 임영웅처럼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받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가능성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게 이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에 있습니다. 제 말 아니고요. 책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5가지를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한 번에 갖춘 사람이 정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내 사업에 관해서도 충분히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갖고 있는 능력으로 많은 돈을 번다. 라는 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둥도 같이 세우는 거예요. 얘 끝나고 두 번째 기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둘이는 같이 하는 거다. 그럼 투자라는 영역에서 어떻게 기둥을 세울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모든 것은 적금입니다. 경험도 적금입니다. 적금 뭐예요? 뭐 자유적금이든 정기적금이든 매월, 매주, 매일 정해진 나만의 루틴대로 모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12번 1년 하면 이자가 한 2만 원 정도 붙나? 정도 붙을 거예요. 원금 120에 2만 원 정도 이자 붙어서 한 120만 원, 122만 원 정도 줄 겁니다. 세금 전에. 엄청 작죠? 그래, 작을 거야.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아이디어만 보고요. 일단은 모든 것은 적금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10만 원짜리 아이디어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쌓이는 게 돈도 쌓이지만 그래, 원금도 쌓이죠. 이자도 나오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험도 쌓입니다. 경험도. 이게 성공에 관련된 경험이든 실패 또는 폭망에 대한 경험이든 쌓여요. 여러분이 똑같이 마이너스 100% 수익률을 봤다고 볼게요. 근데 이게 5만 원짜리 있을 때 5만 원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100%랑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정도 했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100%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볼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같을까요? 같겠어요, 이게? 당연히 다르겠죠.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아닐 때, 나에게 어떤 상처도 주지 않을 때,
상처를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은 망해 보셔야 된다고. 돈도 벌어보지만 망해도 봐야 된다고요. 똑같이 마이너스 30%라면 1000만 원을 넣어서 1000만 원을 넣어서 3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 거랑 1억을 넣어가지고 30% 3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 거랑 내 마음의 상태는 같아야 돼요. 이때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이때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300만 원은 마음이 편안하고 3천만 원은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어차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여기 순간일 때 원금이 1억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요만큼 떨어진 비율은 똑같잖아요.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돈이 5만 원일 때 10만 원일 때부터 올라가는 것도 경험해보고 내려오는 것도 경험해보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것도 경험해보고 내려오는 것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랑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1억 집어넣어서 딱 처음에 마이너스 30%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으로 살아남겠습니까? 목돈 내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내가 월급으로 모아놨던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종잣돈이 모였으니까 투자를 해보자.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30% 3천만 원이 빵꾸 났어. 그러면 이게 이 첫 투자에 이렇게 나간 사람이 이거를 견뎌낼 수 있겠냐고요. 못 견딘단 말이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부터 5천만 원, 7천만 원, 그리고 1억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 마이너스 30%를 이미 몇 번 경험했을 겁니다. 복구가 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하겠죠.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1억이 됐든 그 경험들이 계속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적금입니다. 모든 건 적금인데 그래서 경험도 적금이다 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개는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요. 어떤 것부터 그럼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적금은 변동성이 제로죠. 뭐가 올라가고 뭐가 떨어져요. 확정이 돼 있잖아. 금리가 미리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는 만큼 마이너스 없는 대신에 금리도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의 변동성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변동폭이 이 정도쯤 되는 거라고 생각한 게 저는 금이었습니다. 금. 그래 변동폭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이너스 100%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금이 떨어져봤자 뭐 진짜 마이너스 100% 되겠어요? 마이너스 50%는 되겠어요? 금값이 마이너스 50% 되면 여러분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어머님 아버님부터 사시지? 그러니까 적당한 변동성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변동성 있는 거 금으로 사라고 했고요. 금을 직접 사는 건 힘듭니다. 순도 99.9%짜리 금괴 사는 거 되게 비싸요. 한 돈도 비싸요. 지금은 4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아이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을 때 이거를 40만 원짜리 금 한 돈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고요. 금을 증권화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증권화, 주식화 시켜놓은 거 있거든요. 금 ETF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직접 금을 한 돈, 금괴를 사는 게 아니라 뭐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투자시킬 수 있도록 조그맣게 해서 거래되는 거 있어요. 실물 자산 없이 그 증서만 가지고 뭐 10만 원치 샀습니다. 100만 원치 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어요. 증권사 들어가 보면 증권사 가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으로 투자해 보는 거 첫 번째. 그게 뭐 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금으로 매주 2만 원 이런 식으로 금에다 적금을 좀 들어달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채권입니다. 채권은 남에게 빌려준 돈을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 금리 3%짜리로. 여기선 둘이 관계에서는 그래. 100만 원 3%로 인정이 되는데 내가 급전이 필요해. 옆에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야, 내가 100만 원 빌려주고 3%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급전이 필요해. 네가 좀 사가. 라고 봤는데 내 기준에서는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얘 100만 원 주는데 3%밖에 안 준다고? 너를 예산하면 뭐를 믿고? 야, 안 돼. 야, 이건 너무 싸게 빌려줬다. 야, 나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나중에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주고 3%짜리 1년에 3만 원 이자 준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 정도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난 안 돼. 그보다 좀 더 싸게 하면 내가 살게.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한 90만 원 정도면 내가 한번 사볼까? 이 정도쯤은 나한테도 뭐 조금 걱정되긴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10% 깎아버린 거잖아요. 이 얼마를 깎느냐가 금리거든요. 얼마를 예금 이자를 받느냐도 금리겠지만, 저 사람한테 빌려줬던 돈을, 저 사람이, 그래. 나중에 100만 원 준다고, 이자는 3% 챙겨준다고, 나중에 1년에 100만 원 준다고, 근데 나 못 믿겠어. 야,
10%는 깎아줘야지 라고 쓸 수 있는 것도 금리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20%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가격이 더 싸게 되는 거죠. 100만 원짜리를 20%를 깎아버리는 거니까 80만 원에 사고 파는 겁니다. 이 사람 우리끼리는 이렇게 사고 파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10%에서 5%짜리로 줄었다 그러면 뭐 100만 원에서 5% 정도 깎아서 95만 원에 사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둘 관계에서는. 요게 바로 채권이에요. 요게 바로 채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진다. 왜냐? 싸게 할인해 주는 거를 할인 금리니까, 할인 금액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좋은 게 뭐냐? 금은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조그만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그때서 처음에 금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 채권의 장점은 뭐냐?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내려? 이거를 전 국민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에만 검색하면 나오거든. 금리 전망 이렇게 하면, 야, 미국 금리가 지금 뭐 5.5%인데 아마 올해 해가지고 한 4%로 내린대. 그럼 우리나라 금리도 맞춰서 내리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다 봐요. 뭐 특별하게 대단한 정보도 아니고, 언제 내릴지 모르겠는데 야 내린대, 조만간 내린대, 이 정도 얘기는 누구라도 해요. 근데 금리가 내리면 뭐라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내가 10%짜리 할인해서 샀는데 금리가 내려서 5%짜리가 되면 이게 90만 원이었잖아요. 10% 깎았을 때는 90만 원에 내가 샀는데 5%만 깎아버리면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95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식으로 채권으로도 적금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채권으로도 적금을 들 수 있어요. 금으로도 들고 채권으로 들고, 그 다음에는 주식으로 적금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금보다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이 변동성이 더 크단 말이죠. 올라갈 땐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진짜 휴지 조각 마이너스 100%까지 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그래서 주식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도 하지만, 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5배, 10배 이렇게 올랐다고 하죠.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고 해요.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쪽박 찰 수도 있어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적금을 드는 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옆에 메가 트렌드라고 적어놨죠. 우리가 주식은 하루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변동이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오를지 떨어질지 내가 뭔 수를 알아? 그건 모르는데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여기가 장사가 잘 될까? 이거는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여기 가게에 많이 가. 우리가 진짜 뭐 연돈 가치 있잖아요. 제주도 연돈 가치. 아니 이게 예전에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하루에 1,000만 원이 팔렸다고 볼게요. 그래도 유명했으니까. 근데 빵 터졌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가다 보니까 그냥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이 팔렸는데, 뉴스에 빵 하고 나왔어. 백종원이 한번 갔대. 그러면 3,000만 원짜리가 얼마 되겠어요? 1억 정도 되겠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이게 주식이라고 보면, 그래, 사람들이 정말 점점 더 관심을 가져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하지만 백종원 같은 사람이 간다 그러면 더 빵하고 터질 것 같아.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가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과거 10년의 메가 트렌드 볼까요? 과거 10년의 메가 트렌드라고 하면, 제가 아이랑 얘기했을 때는 첫 번째는 아이폰이었어요. 아이폰. 과거 10년 동안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2024년도까지 사람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열광을 하고 샀습니다. 샀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점점 더 잘 팔았어요. 점점 더 잘 팔고 점점 더 많이 팔았는데, 심지어 잘 팔다 보니까 원가도 더 낮췄어. 그래서 이익이, 요만큼 벌었던 이익이 이만큼 벌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벌고, 많이 팔고 이익도 많이 벌었어요. 원가를 줄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메가라고요. 메가 트렌드. 10년 동안 가져왔던, 사람들이 꾸준히 좋아했던 메가 트렌드, 계속 돈 쓰고 싶어 했던 거, 아이폰,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로 유명한 테슬라, 전기차, 뭐 이런 거,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도 최근 3년, 5년 동안에 엄청나게 가격이 이렇게 뛰었잖아요. 테슬라도. 왜 그렇게 뛰었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서 사줬거든.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줬거든. 근데 많이 팔리다 보니까 원가가 낮아졌어. 그러니까 수익이 더 늘어났어. 그런 것들, 메가 트렌드.
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가트렌드. 물론 애플도 앞으로도 한동안 더 갈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낮아지겠죠. 왜냐면 없던 사업이 뿅 하고 생겼을 때보다는 좀 사람들이 덜 살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트렌드를 잡아라.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향후 5년, 10년간의 메가트렌드는 뭘까? 라고 봤을 때는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 AI 이런 것도 관련 있고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 로보트 이런 분야도 있다고 합니다. AI 뭐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전기차 아니면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것도 배터리 보조 배터리 아니면 배터리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전기차가 또 유명해지면 배터리 쪽 이런 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사니까 전기자동차 좋아하고 전기자동차가 늘어날수록 배터리 기술이 점점 더 좋아지고 많이 찾고 이러겠죠. 뭐 다른 것들도 뭐 있을까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약 관련된 거, 헬스 이런 산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안 돌아가시니까 노령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노령 인구는 느는데 옛날에는 65세부터 약 먹기 시작했다면 요즘은 60세부터 약을 먹기 시작한답니다. 옛날엔 65세에서 시작해서 80세 정도 되시면 돌아가셨으니까 15년 정도 약을 드시면 됐는데 지금 60세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90세까지 가시죠. 그럼 30년 동안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는 기간도 길어졌고 노령의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약을 먹는 기간도 늘어났고 먹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관련된 거, 약 관련 그런 거, 헬스 관련된 거, 뭐 그런 거, 건강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1순위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 계속 조금씩 늘어날 텐데 어느 순간 백종원이 왔다. 눈에 딱 띄는 뭔가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진짜? 야, 그거 돈 되겠는데? 이런 순간 하면서 돈이 빵 들어온다고 가격이 5배, 10배 그렇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메가 트렌드예요. 그런 주식으로 적금을 들어라. 그래서 마지막 얘기는 이 얘기로 하고 마무리 드려보려고 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해서 지금 뭐 미국의 워런 버핏이 있다면 유럽에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있으시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주식만 했다면 앙드레 코스톨란이는 모든 것을 투자를 하셨다고 본인이 책에도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책 이름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에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분이 주장하신 계란 이론이라는 건데요. 달걀 모양이라는 거고 크게는 안 되나? 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분은 주식만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하는 예금도 해봤고 주식도 해봤고 뭐 채권도 해봤고 부동산도 해봤다 이런 건데 내가 보니까 시기가 있더라. 시기가 있는데 무슨 시기냐면 금리에 따라서 도는 사이클이 있더라. 금리가 높았다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아까 채권 할인율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만큼 마이너스 20%로 깎아서 살 거냐, 마이너스 10%로 깎아서 살 거냐, 마이너스 5%로 깎아서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20%로 깎아서 샀는데 이제 5%만 깎으면 된대 라고 하면 가격이 그래 1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원 깎으면 80만원짜리가 5% 깎으면 95만원이 되잖아요. 15만원을 더 벌 수 있다 이거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채권에 투자해라. 금리가 높았을 때 채권을 싸게 사서 금리가 내려가면 비싸게 팔아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 금리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와서 채권 투자를 하다가 금리가 진짜 더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부동산이 꿈틀대더라. 완전 바닥일 때는 부동산이 최고 화랑인데 최고 화랑에 사는 건 바보인 거죠. 최고 화랑이 됐다는 말은 꺾인다는 얘기인데 꺾이기 전에 금리가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꿈틀대기 시작하니 채권 투자 맨 위에서는 채권을 사서 채권을 재미를 보고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면 채권을 팔고 부동산으로 옮겨와서 부동산이 꿈틀거릴 때 부동산을 사놔라. 그래서 금리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부동산이 최고 화랑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을 좀 팔고 그 다음에는 뭐 주식 투자를 해라. 주식으로 투자를 해보고 뭐 금리가 조금 최저점에서 조금 높아질 때는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금리가 이제 계속 뭐 금리라는 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니까 낮았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주식도 좀 위험하다 이제는. 주식을 좀 재미를 봤으면 금리가 적당하게 올라갔을 때에는 이제는 주식도 팔고 안전하게 예금으로 갖고 있다가 예금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지켜봤다가 다시 또 떨어지려고 하면 채권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다시 주식 투자하고 예금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채권만 투자하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은 부동산만 하시고 주식 하시는 분은 주식만 하시고 예금을 하시는 분은 예금만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를 할 필요 없이 난 채권 투자 전문가 아니어도 돼. 이거로 80점 받으면 돼. 부동산으로 전문가 안 해도 돼. 시장 좋으면 80점짜리만 하면 돼. 주식 투자도 전문가 안 해도 돼. 메가 트렌드, 내가 보기에 한 5년 동안에 장사 잘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만 찾아가지고 그것만 한다고 80점만 해도 돼.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뭐 80점도 필요 없죠. 얘는 그냥 갖다 넣으면 되니까 60점만 해도 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곱하기를 하면 여러분만의 초인류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진짜 깊게 투자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투자한다고 전국 부동산 다 다닐 필요 없고 경매 배우고 뭐 배우고 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배우고 주식도 적당히 배우고 뭣도 배우고 나머지 그냥 적당히 하면 이 네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이클이 돈다. 한 가지만 하지 않고 적당하게 사이클을 돌리면 여기서도 돈 벌고 요때도 돈 벌고 요때도 돈 벌고 요때도 돈 벌 수 있다는 거. 시장은 계속 좋은 것들은 여기가 안 좋아지면 다음 게 좋아지고 다음 게 안 좋아지면 또 그 다음 게 좋아지고 이런 사이클이 도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같이 투자를 병행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 우리가 월급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뭐 안 올라가진 않겠지. 그렇지만 월급과 투자를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월급만 또는 사업만 하는 거고, 여기는 월급과 사업을 곱하기로 하는 거예요. 월급과 사업이 아니라 월급과 투자, 사업과 투자를 곱하기로 하면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방법들을 찾아라. 거기서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해서 내 스스로 베테랑이 되고 그 일에서 그 사업에서 내가 점점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몸값을 올려라. 그러면서 동시에 투자도 시작해라. 모든 것은 적금이다. 모든 것은 적금이니까 그나마 변동성이 있는 금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채권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코인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공부했다고 그러면 코인도 충분히 공부해서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 돈이 1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금액이 중요하진 않다. 이때 망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망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경험도 적금으로 쌓으시는 겁니다. 경험을 내가 적금으로 모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다 안 적어놨지만 투자 중에는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환투자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리스크 좀 적게 가져가면서 다른 거로 연계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금이랑 같이 같은 수준에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N투자는 조금 자금이 좀 목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긴 한데 공부니까 경험이니까 여러분이 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하고도 얘기해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어떤 걸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노력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꿈을 꿔볼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조금의 대답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